자, 12주차 세 번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프롬프트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험 결과 어느 정도의 수치가 나와야 성공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 업계 평균을 기준으로 현실적인 목표 수치를 제안해줘. 예시입니다. 이메일 오픈율, 랜딩 페이지 전환율 등 분야는 온라인 교육 클래스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보면은 온라인 교육 클래스 시장은 경쟁이 치열하지만 그만큼 데이터 기반의 벤치마크가 잘 정립되어 있는 분야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데이터 과학자와 마케터 관점에서 온라인 교육 클래스 아이템의 프리토타이핑을 실험 시 성공이라 부를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 수치를 정리해 주겠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온라인 교육 클래스 실험 성공 기준 아이디어를 검증하기 위한 프리토타이핑 단계에서 도달해야 할 핵심 지표와 업계 평균 수치 적혀 있죠. 그래서 랜딩 페이지 전환율, 그래서 랜딩 페이지 컨버전 레이트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지표라는 거죠. 광고나 링크를 통해 들어오는 방문자가 알림 신청이나 커리큘럼 받기 등 가벼운 행동을 취하는 비율을 말해요. 그래서 위험 부분 3% 미만일 때 가치 제한이 매력적이지 않거나 타겟 설정이 잘못됐다는 거죠. 자, 보통 경우가 5에서 10%. 자, 시장에 어느 정도 수요가 있으나 문구 개선. 그다음에 성공은 15% 이상. 그건 즉시 제작 착수 권장해서 타겟 페인 포인트를 정확히 타겟한 상태라는 거죠. 가짜 결제 전환율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사전 결제하기를 버튼을 눌러 실제 지불 의사를 보이는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강력하다. 성공 기준 2에서 5%. 교육 서비스가 단가가 낮지 않기 때문에 2%만 나와도 매우 훌륭한 신호라는 거죠. 만약 5%가 넘으면 이 마케팅 비용 대비 수익성적 로아스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광고 클릭률 CTR이에요. 자, 메타 이런 페이스북, 이런 인스타그램에서 구글 광고를 집행했을 때 사람들이 내 광고를 클릭하는 비율. 사실 뭐 구글이 이 CTR하고 뭐죠? 이거 클릭 링크 클릭하고 뭐죠? 노출 CPM 그걸 가지고 사실 지금의 구글을 키웠잖아요. 그 광고 수익 가지고. 그래서 이제 교육 업계 평균은 대략 1% 내외로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성공 기준은 1.5% 이상. 그래서 광고 이미지와 카피가 타겟을 가지면 끄는데 성공했다라는 거죠. 이게 참, 그러니까 마케팅을 엄청 해야 된다는 얘기죠. 실제 그래서 마케팅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예전에 초창기부터 우리 온라인 마케팅 카페24 같은데 우리 쇼핑몰에 엄청 세웠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쇼핑몰 창업을 했는데 성패는 어디서 좌우됐냐 하면은 광고비였었어요. CPR, CPM 이 돈을 얼마나 쓰느냐. 자, 이메일 알림톡 지표가 있는데요. 사전 신청자들에게 커리큘럼 초안이나 무료 맛보기 자료를 보냈을 때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율. 요즘에 이제 이메일 잘 안 읽죠. 사실 옛날에는 한때는 이제 DM이라고 해서 이메일 마케팅이 한참 떴었어요. 근데 요즘은 너무 많은 이메일이 날라오니까 사람들이 잘 오픈 안 합니다. 25% 이상, 30% 넘기면 유저들이 이 교육 내용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반증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클릭률이에요. 그래서 클릭 투 오픈 레이트. 그래서 메일을 열어본 사람 중 10%가 내부 링크를 클릭한다면 컨텐츠의 질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라는 거죠. 데이터 과학자의 성공 공식 요약입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가 아래 수치에 근접한다면 이 교육 클래스는 돈을 벌이다 줄 확률이 매우 높다. 2% 방문자 중 2%가 결제 버튼을 누르는가 지불의사 10%, 방문자들 10%가 이메일 번호를 남기든가, 잠재 고객 20%, 모집된 인원 중 20%가 재발송 메시지에 반응하는가. 그래서 마케터의 조언은 만약 수치가 낮게 나온다면 아이디어를 버리기 전에 타겟을 바꿔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직장인 대표 코딩 교육이 실패했다면 똑같은 내용을 비전공 취준생 대상을 바꾸는 만으로도 전환율이 높아질 수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지금 이런 노하우로 예를 들어서 뭐 책쓰기 AI 책쓰기 교육의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줘 한번 해볼게요. 얘가 어떻게 만들어줘?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좋은 게 AI를 가지고 이렇게 얼마든지 내가 응용해가지고 예, 직접 바로 구현해 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건 옛날 같았으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는 얘기 같은데 이제 경량화된 문명을 살고 있어요. 경량화된 문명은 뭐죠? 이제 경량화된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경량화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요? 예, AI를 잘 해서 AI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바이브 코딩이라 말을 안 했네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이 시기 미래를 예측하는 거를 항상 제가 공부해 왔고 그걸 통해 가지고 뭔가 만들려고 시도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이 너무 좋아요. 이제 AI도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고 저 역시 저는 그 덕분으로 지금 AI를 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고 지금 비즈니스 준비를 비즈니스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했습니다. 근데 왜 이 바이브 코딩으로 안 보여줄까요? 잠깐만. 딴 데 이게 일로 위로 올라가 있네, 그죠? 여러분들도 이런 수가 있으니까 할 때 안 보이면 위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아까 요 나와 있는 내용들 그대로 구현했죠. AI 어서링 해가지고 뭐 지금 시작하기 누르면 밑에 가격 해가지고 할인가로 예약 신청하기 요런 거를 해보라는 거예요. 랜딩 페이지 금방 만들죠. 좋죠?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끌리나요? 자, 이거 하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본인이 비즈니스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식으로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이에요. 자, 피봇이에요. 피봇이 뭐죠? 농구할 때 한쪽 발은 두고 한쪽 발로 방향을 돌리는 거를 피봇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업할 때 피보팅 하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또 같이 만들어 볼게요. 자, 만약 실험 결과 내 가설이 틀렸다고 나온다면 어떤 방향으로 피봇 사업 전환을 할 수 있을까? 현재 아이디어예요. 자, 구독형 꽃 배달 가능한 대안 시나리오 두 가지를 미리 플랜 B로 준비해줘.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 좋죠. 이런 거가 참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내가 그냥 가설하고 요청만 하면 되죠. 너무 편리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구독형 꽃 배달 서비스에 죄송합니다. 가설 검증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리텐션 저조, 높은 획득 비용, 이는 모델 자체가 틀렸다기보다 누구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할 것인가에 매칭이 어긋났을 확률이 높다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구독형 꽃배달 가설 10회 시 플랜 B 리포트. 기존 가설 일반 소비자 대상 정기 구독이 실패했을 때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전환할 수 있는 두 가지 전략 피벗 방법입니다. 시나리오 1. 자, B2C에서 B2B로 오피스 공간 큐레이션. 자, 그래서 집에서 꽃을 즐기는 개인보다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 사업장이 더 강력한 유저 동기를 가질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 짜서 핵심 변경 사항은 타겟과 밸류예요. 대상을 일반에서 병원, 로비, 개인 카페, 공유 오피스, 부티크, 매장. 가치는 인테리어 소품에서 공간의 첫인상 관리, 직원 복지. 피벗 이유는 개인은 기분에 따라 구독을 쉽게 해제하지만 사업장은 공간 관리 차원에서 이 비용 처리하는 리텐션이 훨씬 높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배송 동선을 특정 상권으로 밀집시켜 물류 비용을 최적화도 할 수 있고 측정 지표는 3개월 이상 유지율, 사업장당 평균 객단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2는 뭡니까? 이제 완성품에서 경험으로 가는 거예요. 경험 마케팅이죠. DIY 플라워 취미 키트예요. 즉 완성된 꽃을 받는 것보다 직접 만지며 힐링하는 경험에 더 기꺼이 비용을 지불할 것이다라는 거죠. 핵심 변경 사항은 상품, 꽃다발 배송에서 손질되지 않은 생화 플러스 가이드북, 화병 도구 키트. 가치는 감상에서 치유 및 취미로 가는 거예요. 즉 생화는 신선도 유지가 어렵지만 키트 형태는 사용자가 직접 손질함으로 배송 시 발생하는 미세한 훼손에 대한 클레임이 적다. 오늘의 집이나 클래스 101 유저층과 겹쳐 마케팅 효율이 높아질 수 있다. 측정 지표는 커뮤니티 내 결과물 공유수, 키트 재구매율
등이 될 것이다. 그래서 데이터 과학자의 분석 팁을 보게 되면 실험 실패 시 아래 질문을 통해 어떤 시나리오로 갈지 결정하세요. 그래서 해지 사유가 비싸서인가? 시나리오 1 B2B로 전환해 본다. 해지 사유가 금방 시들어서인가? 시나리오 2로 전환해서 DIY로 해서 꽃을 직접 관리하고 즐기는 과정을 콘텐츠화 해본다. 자, 가설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진짜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 문장이 아주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죠. 다음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논리적으로 검증하는 거예요. 자, 따라 해보겠습니다. 내 가설의 인과관계가 논리적인지를 점검해줘. 가설은 앱 디자인을 예쁘게 꾸미면 매출이 오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사이에, 이거 좀 애매하죠. 배운 바로는 위에서부터 이 사이에 생략된 논리적 단계는 무엇이며 디자인 외에 매출에 영향을 주는 다른 변수는 무엇인지 지적해 달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과학자의 관점에서 앱 디자인을 예쁘게 바꾸면 매출이 오를 것이다. 이거는 전형적인 비약적 인과관계의 오류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앱 디자인과 매출의 인과관계 분석. 데이터 과학자 관점에서 본 가설의 논리적 허점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분석 체계입니다. 가설의 논리적 단계. 현재 가설은 디자인 변경하면 매출 상승으로 바로 건너뛰고 있는데 이 사이에 생략된 사용자 심리 및 행동 변화의 단계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다라는 거죠. 그다음 시각적 신뢰도 상승. 디자인이 개선되면 사용자는 앱이 전문적이고 안전하다고 느낀다. 그다음 사용성 개선. 단순히 예쁜 것만이 아니라 버튼의 배치나 흐름이 좋아지면 사용자의 목적 달성들이 쉬워진다. 세 번째, 체류 시간 및 탐색량 증가. 앱이 매력적이면 더 오래 머물고 더 많은 상품을 보게 된다. 장바구니 전환율 상승한다라는 거죠. 신뢰와 편의성이 결합되어 구매 의사가 높아진다. 최종 결제 전환율 상승한다. 결제 과정에서 디자인적 방해 요소가 줄어들어 매출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디자인 외에 매출에 영향을 주는 핵심 변수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디자인을 바꿨을 때 매출이 올랐다고 해서 반드시 디자인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교란 변수들이 통제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상품 및 가격이죠. 그래서 상품 자체가 매력이 없거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 디자인이 아무리 예뻐도 매출이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케팅 및 트래픽, 디자인 변경 시점에 대규모 광고를 집행했다면 매출 상승은 디자인이 아닌 광고에 영향일 수 있다. 계절성 및 외부 요인, 연말 세일 기간이나 명절 등 외부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라면 디자인 효과가 과대평가될 수 있다. 기술적 성능이에요. 디자인은 예뻐졌는데 앱 로딩 속도가 느려졌다면 오히려 매출은 하락할 수 있다. 경쟁사 동향, 경쟁사가 더 강력한 프로모션을 시작했다면 우리 앱 디자인 개선 효과는 상쇄된다. 세 번째 이제 수정된 과학적 가설이에요. 죄송합니다.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고 측정 가능하게 수정한 가설. 즉 체크아웃 페이지의 UI 디자인을 단순화하여 시각의 액정 노이즈를 줄이면 독립변수 제게, 결제 단계의 이탈률이 15%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결제 완료 건수가 증가할 것이다. 요거는 이제 좀 데이터 드리븐으로 한 방식인 거죠. 데이터 과학자 조언은 A/B 테스트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유일한 과학적 방법은 A/B 테스트다. A군, B군 새 디자인 이거 동시에 서비스 노출시켜서 위에서 언급한 교란 변수를 무작위적으로 통해 상쇄시킨 후 순수한 디자인 기여도를 측정해야 된다. 사실 그래서 요즘 유튜브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썸네일 자동으로 A/B 테스트 해주고 있죠. 그래서 서로 노출해가지고 어떤 게 더 좋은지를 알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자, 위에 그 A/B 테스트를 위 내용으로 랜딩 페이지를 생성해줘. 자, 그럼 이제 얘가 실제로 해주겠죠. 예, 바로 들어갑니다. 자, 빠르게 심플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주문서 작성이 바로 나와버렸네. 어허, 이거 뭐 갑자기 아무튼 뭐
버전 전환하는 거 있죠. 이렇게 아무튼 이게 랜딩 페이지의 주문서 부분에서 이렇게 바꿔본 거예요. 제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예, 이렇게 전환해가지고 이렇게 버전 전환해가지고 이런 거를 어떤 게 더 되는지 이렇게 바꿔가지고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A/B 테스트를 위해서 주문서 작성하는 거. 자, 결제 페이지 쪽에서의 프로토타입입니다. 자, 다음. 자, 고객이 내 서비스 랜딩 페이지를 딱 5초만 본다고 가정하고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내 가설이 5초 안에 전달되려면 헤드라인 카피를 뭐라고 써야 할까? 가장 직관적이고 강력한 문장을 추천해줘. 아무것도 뭐 내용이 없는데, 자, AI는 어떻게 얘가 만들어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헤드라인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초 완성 헤드라인 카피 추천이 나왔어요. 고객이 페이지에 접속하자마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가장 직관적인 문장. 베스트 추천 카피. 글솜씨 없어도 7일이면 당신의 이름이 책이 됩니다. 아까 내가 했던 그 위에 그 책 쓰기 랜딩 페이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다음 왜 이 문장이 5초 안에 먹힐까요? 0에서 1초. 진입장벽 제거. 자, 글솜씨가 없어도 이 말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2, 3초. 구체적인 보상이 나와 있다라는 거죠. 7일이면 막연한 게 아니라 언제. 그 다음에 이제 4에서 5초. 자신의 형상화요. 내 이름으로 책이 나온다. 그래서 A/B 테스트 위한 대안 카피로는 이제 아래로 할 수 있다는 거. 수익 중심형. 예, 잠자고 있는 당신 경험 7일 만에 월급의 수익을 만드는 전체책으로 바꾸세요. 속도 중심이에요. 목차 기획부터 출판까지 딱 일주일. 얘가 당신 첫 책을 대신해 드립니다. 자, 요거를 한번 적용해 볼까요? 위에 책 쓰기 랜딩 페이지에 이 내용을 넣어서 업데이트 해줘. 자, 이렇게 하면,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면서 이렇게 바이브 코딩을 해보세요. 이거를 바이브 코딩이라고 합니다. 자, 이 창에서 안 만들어 줄 수 있죠? 그러면 위에 있었죠. 그 랜딩 페이지가. 그 랜딩 페이지에다가 이게 업데이트 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예. 어딨나? 아니면 이제, 자, 위로 아마 돼 있을 거예요. 어디 있나? 이건 아까 A/B 테스트 부분이고, 그죠? 그럼 더 위에 있을 건데, 이게 찾기가 좀 어렵네. 이것도 아니고, 아까 어디 있었죠? 바이브 코딩 만들었던 거? 여기 있다. 자, 그럼 여기 보면은 이제 지금의 내용으로 얘가 나오죠, 그죠? 글솜씨가 없어도 책이 나옵니다. 딱 7일에서 얼리버드 예약하기 떴고, 예, 아까 거가 조금 바뀌어 있습니다. 이렇게 헤드 카피가 바뀌었죠? 예. 제가 실제로 AI 쪽을 지도해서 만든 게 이 서비스예요. 제가 벌써 재작년이네요. 제가 재작년 초에 이분 요거 시작하신 요 분이 황정진 대표가 저를 좀 찾아왔어요. 와서 좀 나 좀 작가로 데뷔시켜주고 이런 거를 만들고 싶은데 좀 가르쳐 달라 해가지고 제가 좀 단기에 개인 코칭을 해가지고 이렇게 글쓰기 과정까지 제가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비즈니스로 완성되어 있죠. 뭐 저하고 같이 동업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제가 거절을 했어요. 뭐 사실 그 이유는 뭐 저는 이제 이게 AI 발전 속도를 봤을 때 이 사업이 오래 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지금 뭐 잘하고 있는데 글쎄요 뭐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AI에 대한 좀 사람들이 부정 시선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예 컨텐츠 만들고 플랫폼화 시키고 저는 저만의 어떤 비즈니스를 만들었어요. 그게 운명공학 연구소라는 건데 뭐 이건 뭐 자세한 거는 뭐 나중에 홈페이지 만들어지면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 잘 나왔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프롬프트예요. 그래서
네, 복잡한 가설과 아이디어를 이 책 내용을 그대로 가겠습니다. 투자자에게 10초 만에 설명할 수 있는 원라인으로 요약해줘. 우리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하는 어떤 서비스입니다. 자, 위에 책 쓰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책 쓰기 내용을 가지고 복잡한 가설을 이렇게 원라이너 방식으로 해주겠죠. 자, 지금 뭐 조금 바뀌긴 했는데 이런 것들이 자, 이거 자, 새로운 창으로 일반 글로 작성해줘. 자, 투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을 수정을 했어요. 이게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과 시간 보조로 꿈을 포기한 예비 작가들을 위해 AI 자동화 프로세스로 7일 만에 이렇게 해주겠다로 바꿨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마스터 클래스에서 글솜씨 없이도 7일이면 당신 이름 될 책입니다. 부제 기획부터 출판까지 딱 7일. AI가 당신의 첫 책을 대신해 드립니다. 타겟 포인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작가를 꿈꾸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를 공략합니다. 진입장벽, 나는 글을 못 써. 막연한 두려움, 시간 부족. 그다음 세 번째 방법의 부재. 핵심의 해결책은 진입장벽 제곱해 주는 거예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정교하게 하고 압도적인 속도 7일 프로세스 단축하고 자아 실현은 실제 유통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비스 상세 혜택, 실전 AI 프롬프트 50선 뭐 이런 식으로 바로 치트키를 해주고 유통 가이드, 그 다음에 AI 표지 제작 튜토리얼, 그 다음에 전용 커뮤니티 이런 것들, 가격하고 얼리버드 뭐 이런 것들 얼마가 사람들이 참여했고 이런 지표를 다 보여주면 좋다라는 거죠. 사실 이제 여기서 이거 글쓰기를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빨리 출간할 수 있게 한 게 작가화라고 하는 사이트예요. 이 작가화 사이트에서는 예전에는 뭐 하루 만에 나왔는데 요즘은 이제 좀 그게 이제 AI에 대해서 이게 AI 컨텐츠인지 이런 것도 검증도 해야 되고 자체에서 이 컨텐츠가 맞는지 실제 품질 검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빨리 하기 위해서는 뭐 9,000원인가 10,000원인가를 결제하면 그러니까 빨리 가는 거죠. 퀵 서비스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작가화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책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해보면 되고요. 저는 이미 책을 재작년에 50권 정도를 냈어요. 이북으로. 그리고 이제 사실 안 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한꺼번에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의 저만의 차별화된 컨텐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금 다 에디팅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전자와 작가와 전자책 하는 거고요. 여기서 하라는 대로 올리면 그냥 바로 이런데 교보, 예스24에 전부 다 팔리게 돼 있습니다. 쟤도 아직도 제가 팔리고 있는 책들 볼까요? 그러면 이게 제가 주로 냈던 이름이 컨터목토인데 컨터목토 치면 여기 뭐 교보문고도 있고 알라딘도 있죠. 컨터목토 프로필과 해가지고 책들이 전자책이 아까 치면 쭉 나오죠. 옛날에 제가 썼던 책들이 많이 있죠, 그죠?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해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12주차의 이 프롬프트 실습은 여기까지이고요. 자, 이번 주 그 과제는 그래서 가설 검증 계획서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페르소나 여러분들이 있죠, 정하고 만약에 이게 어려운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타겟 페르소나를 여러분들이 그 AI에게 지시하면 되죠. 만들어 달라고 하고 어떤 건지도 해가지고 이런 걸 해보시고 이런 랜딩 페이지도 하나 또는 랜딩 페이지 한번 만들어 보세요. 바이브 코딩으로 그거 그냥 캡처해서 올리셔도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은 랜딩 페이지를 그냥 캡처해서 같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이걸 적은 다음에 나는 AI 콘텐츠를 판매하고 있어. 판매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 위에 가설로 작성해줘. 이에 대해 뭐 랜딩 페이지를 별도로 형성해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바로 나와. 여러분들이 하는 걸 구체화 시켜가지고 랜딩 페이지까지 만들어 보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에 한번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형태로 그대로 유지하면 돼요. 제가 드린 핵심 프롬프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얼마든지 이런 거를 생성해서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좋아졌죠. 이런 걸 이제 바이브 코딩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만 만들어졌죠? 이제 여러분들 할 때 좀 이거를 제가 패스트로 해놔서 그러는데 이제 프로로 하고 하면은 굉장히 길게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짧지만 만들어졌죠. 랜딩 페이지. 그래서 이거를 패스트 모드가 아니라 프로 모드로 하게 되면은 굉장히 답변이 좋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수익화 시작하기 해가지고 예약 신청하기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것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캡처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12주차 세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주차에서 뵙겠습니다.